서울에 오해받는 외로운 갯벌섬, 개포동의 절규. 제 시장직을 걸어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집에 안 가고 정말 밤새워서 일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기왕에 실전까지 됐으니 끝까지 잘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주장해온 경제정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이런 가치들이, 이런 방향성이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심지어는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행정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제가 여기 많은 그 공무원 간부들이 와 계십니다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그렇지만 그 합리성과 상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결론이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포란 동명이 붙여진 것은 이 지역에 갯벌이 있다 하여 개펄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개폐 또는 한자명으로 개포라 하였다. 흔히들 강남을 떠올리면 국내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하게 된다. 많은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는 곳, 휘황찬란한 불빛들과 정장 차림의 상류층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라고 흔히들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강남에 살면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외로운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생활 속에 운집해 있는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강남의 개포 아파트 지구이다. 개포 지구 가운데에서도 개포 1단지는 시설이 너무나 열악해 이미 10년 전에 재건축 조합이 생겼었다. 생활의 열악함 때문에 재건축 추진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기다린 시간을 생각하면 이곳의 주민들은 도합 15년을 기다렸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남의 이미지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외부의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건축 이야기를 꺼내면 부동산 투기라는 식의 눈총을 받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5,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가운데 60, 70년대 풍경이 떠올려지는 아파트. 연탄 난방시설과 우물의 흔적이 존재하는 아파트는 전국에서 이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곳의 주민들은 앞으로 1, 2년 내에 아파트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이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도 마치 60년대 대한뉴스를 떠올리게 하는 풍경이다. 강남의 상징인 타워 팰리스를 뒤로하고 서울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강남이라 불리는 곳에 이런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서울 가운데서도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타워 팰리스와 묘하게 겹쳐지는 이곳의 풍경들이 이채롭게 보이기까지 하다. 아파트의 계단실. 이곳에도 이 거대한 아파트 단지의 흉물스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페인트와 곰팡이, 그리고 위태롭게 보이는 붕괴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염려스러운 상황들이 아파트 외부 이곳저곳에서 관찰된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노후된 수도관의 파열로 인해 도시가스관마저 부식이 되어
관으로 물이 유입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여기 구멍이 오래돼가지고 구멍이 나서 이 도시가스 관을 뚫었어요. 물리. 그래가지고 그 관 속으로 이 물이 들어갔어요. 도시가스 그 관 속으로. 아, 관 속으로 물이 들어갔네. 자칫 잘못하면 노출된 가스로 인해 폭발의 위험까지 있었던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개포 주공아파트의 주민들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아파트에서 생명을 담보로 한 채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아파트 내부의 상황은 어떠할까? 내부의 모습들도 아파트 외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곰팡이와 누수로 인해서 집안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보기엔 힘든 모습이었고, 이미 주민들의 상당수는 호흡기 쪽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아파트의 베란다, 누수와 곰팡이로 인해 심하게 뒤틀어진 붙박이 가구들이 보인다. 서울에 제일 잘 나간다는 강남에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곳을 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다. 부서진 벽, 곰팡이 가득한 안방, 비가 오면 옥상과 베란다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서 양동이를 받치면서 생활하는 모습들. 이것이 이곳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겨울이면 두꺼운 파카를 입고 산다. 잠을 잘 때는 수면 양말과 패팅 파카는 기본이고, 털모자를 쓰고 자기 일수이고, 창문은 비닐로 여러 겹 둘렀지만 외풍과 냉기로 가득하다. 생활의 필수품인 거주 공간이 점점 흉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의 거주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무섭다고 이야기한다. 주민들의 오래된 열망인 새 집을 지어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서울의 화려한 수식어와 속설들에 둘러싸인 이곳이 왜 이런 몰골로 방치되어 온 것일까? 개포 아파트의 거주자들은 재건축을 위해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5년 이상을 기다려오고 있다. 도대체가 이해도 되지 않고 헛웃음마저 어색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곳은 선거철만 되면 대단지 아파트에 수만 명의 유권자가 운집한 곳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정치인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무수한 정치인들이 강남 재건축을 공약으로 당선되었지만 주민들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기에 더해 강남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투기꾼, 서민과 중산층 편가르기 등 마녀 사냥식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기 일쑤였다.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다가 사그라드는 식의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결국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보기 좋게 놀림감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사실 이곳 개포 1단지는 환경이나 이곳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재정적 특성상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보여진다. 오세훈 서울 전 시장은 당선이 되고 나서 개포지구를 포함하는 강남 재건축을 약속했었다. 불편한 생활을 감수했던 이곳 개포 1지구 주민들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한 줄기 희망을 다시 품기 시작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서울시장이 바뀌었고 재건축과 관련된 정책이 대폭 수정되었다. 이로 인해서 개포지구의 비참한 생활을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또다시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재건축을 해야겠다는 서울시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정책의 변화가 생기면서 서민으로 살아가는 이곳 거주민들에게 갑자기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것은 경제 논리를 떠나 상황상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기 힘든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의 원인이 될 충분한 여지가 있는 상황이 되었다. 재건축을 통해 사람의 몰골로 살아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그럼 이쯤에서 서울시의 정책 변화라는 게 어떤 건지 살펴보기로 하자. 애초에 오세훈 전 시장은 소형 주택과 중형 대형 아파트의 비율을 2대 4대 4로 재건축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사실은 곧바로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졌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고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소형 주택을 일반 중대형에 비해서 비율이 대폭 늘리는 요구로 바뀌게 되었다. 물론 동일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세대수가 많아지고 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 더 많은 시설비가 들어가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부담금은 고스란히 이곳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의 몫이 되었다. 이곳의 재건축 조합원들은 이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다. 임대주택을 더 넣어라, 또 부분 임대를 해라, 그런 원가까지 얘가 다 감내해야 되면서 전 자존심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비용이 증가하는 분에 대해서는 누가 그런 가격을 부담해야 되나요? 얼핏 들으면 세대별로 엄청나게 할당되는 부담금을 못 내겠다는 지극히 이해타산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시장 경제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강남을 향한 정책의 변화는 가뜩이나 학군 문제로 강남에 몰리고 있는 강남 중심의 병폐적인 현상을 심오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기존에 계획되었던 세대수의 물리적인 증가로 인해서 강남의 밀집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 정부나 이전 정부에서도 원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생각 있는 사람들의 지적이다.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게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다.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서울시의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생긴 사회적 부담을 가뜩이나 힘들게 살고 있는 개포동 거주자들에게 떠넘기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다. 추가되는 세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곳에 살게 되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확충되어야 하는 복지시설이나 기반시설을 위해서도 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현재의 거주자들의 몫이 되고 마는 형국이다. 시의 정책의 변화가 개포동 주민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많은 고민과 고통을 요구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을 찬성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은 학군 문제로 다른 지역의 집을 소유하고도 개포 1단지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이다. 이들은 현재 개포 1단지에 약 1억 원 정도의 전세금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이 되고 나면 이곳의 전세가는 4억에서 5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국 아이들의 공부 때문에 어렵사리 이곳에서 임시 거주자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불어난 전세 부담금으로 더 이상 이곳에 거주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보다 훨씬 유복한 또 다른 부자들이 더 많이 정략적으로 이곳에 거주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다. 집을 철거하게 되면 3년에서 5년 이상 공사기간이 걸리는데 이곳을 떠난 거주자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소형을 늘려가지고 재입주할 때, 그건 재건축이 완공되었을 때 소형에 입주하기 위한 전세금이 지금 현재 시세를 볼 때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1억, 평균 한 1억 정도에 계신데 그분들이 다시 여기 살기 위해서 다시 오기에는 사실은 금액이 너무 과다하고 맞지 않다. 사실 개포에는 실소유주보다 임차인이 많이 산다. 그중에는 집값이 싸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강남 학군 때문에 강북 지역에 집을 전세 주고 와 있는 경우도 있다. 그에 비해 개포 주인들은 자녀들의 성장을 뒤로하여 세 주고 타 지역에 나가 전세로 사는 경우도 있고 젊은 부부들은 은행 빚 내며 장차 이사 갈 것을 기다리며 외지에서 전세로 사는 사람도 있다. 저희가 사실은 완전 부자여서 강남에 투개골이어서 그 집을 갖다가 투개성 목표로 산 게 아니고
정말 애들이랑 들어가서 편안히 정말 살고 싶어서 그 집을 샀었는데 10년 지금 뭐 어떤 분들은 20년이 지나셔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자기 지금 재건축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정말 피눈물이 난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여유 있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다 재건축이라는 기대 속에 만들어진 숨은 이야기이다. 좀 더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보통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쩌면 시장 경제 속에 맞는 이러한 현상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재단하고 공공이라는 옷을 입힐 때 어느 집단은 당황하고 무력감을 느끼며 때론 분노를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 스스로 전세 난민이 되고 은행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안길 때 말이다. 고통을 나누고 부담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나눔이 하루하루가 버거운 사람들에게까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되는 것 같을 때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다. 결국 현재 거주자들이나 이곳에서 삶을 이루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남는 것은 서민들을 위해서 소형주택을 좀 더 많이 지었다는 껍데기뿐인 명분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이유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단지 이해타산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이곳 개포 1단지 재건축조합의 한 조합원은 자신의 일상을 피말리는 하루하루라고 표현한다. 산다는 게 지옥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조합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터넷 카페에는 억지로 잠든 밤, 눈을 뜨니 새벽 2시, 눈앞에 보이는 건 곰팡이 낀 천정과 재건축 생각뿐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곳을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믿기가 어려울 듯하다. 현실은 참혹하고 심각했다. 지은 지 30년이 된 아파트는 언뜻 보기에도 귀신이 나올 듯 낡았고 부서져 있었다. 집안은 물이 새는 곳곳에 곰팡이가 슬었고 온수가 터져 천장은 군데군데 얼룩이 있었다. 정겨운 아이들의 쉼터라고는 보기 힘든 부서진 놀이터 시설들. 사실 놀이터는 위험하고 삭막한 모습이었다. 여기저기 뜯겨져 나간 구조물들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의심할 만큼 흉물스런 모습들을 하고 있다. 재건축이란 기본적으로 자신의 헌집을 허물고 새 집 짓는 재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은 서민과 중산층 다수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데 있을 것이다. 이를 정치 논리나 강남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10년 이상을 고통받게 방치한다는 것은 뭔가 비이성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포 주공아파트는 1996년부터 연탄가스 중독이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가스 누출로 인한 질식사고도 자주 발생했었다. 지금은 물론 연탄 대신 가스를 쓰고는 있지만 그마저도 노후화되었고 최근에는 상수도관 누출로 인한 가스관 사고로 처녀 세대가 영하 10도의 매서운 날씨에 난방을 못해서 추위에 떨기도 했다. 지난 여름엔 태풍 곰파스가 불어왔을 때 아름드리 나무들이 쓰러져서 차량과 베란다 등을 덮치고 전신주를 넘어뜨리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어느 주민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투기니 재건축 이익이니 모르고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만을 가진 서민입니다. 은행 빚에 짓눌려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의 실상을 어깨너머로 보는 사람들에게 이곳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세입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세입자와 소유자 모두를 불행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다. 염려되는 또 한 가지 점은 소형주택 늘리기 정책 강요는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커진 중대형 주택값만 더 높게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형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이 오히려 대형 평형의 소유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이 모든 불편함과 거주민들의 고통은 이곳이 강남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곳의 서민들은 단순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당장이라도 건물이 붕괴될 것 같은 이곳의 현실은 무엇보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선의주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이해관계나 외부의 시선, 불필요한 오해들, 이런 것들보다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의 보호이기 때문이다. 바로 선의주가 그 한 방편인지도 모른다. 봄의 문턱에 내리는 빗방울은 이곳에서는 눈물처럼 느껴진다. 다른 이들에게 설레임과 기다림으로 장식될 봄비가 이곳의 거주자들에게도 희망과 미소로 여겨질 때가 오기를 바라본다. 어느 조합원의 말이 생각난다. 좀 더 나이가 먹기 전에 좋은 환경에서 온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하루빨리 내가 죽기 전에 새 집에서 살고 싶은 소망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